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오늘은 흔히 많이 질문을 받는 급성 충수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통 급성 맹장염이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정식 명칭은 급성 충수염입니다. 충수염에서 가장 흔하게 질문을 받는 것은 진단 시기를 놓쳤다. 초기에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놓치게 되어서 복막염으로 번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혹은 충수가 터지는 바람에 필요치 않은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하는 질문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흔히들 우측 하복부가 아프면 맹장염 아니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비스톤이라는 외과학 교과서에는 급성 충수염은 매우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DC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전형적인 인상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진찰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형적 양상을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전형적 양상, 비특이적 양상을 보여서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애매한 환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이른다고 하죠. 미국 외과 학회지에 따르면 이런 애매한 증상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가 최대 16%까지 된다고 합니다. 애매한 증상을 가진 환자라는 것은 충수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되는 경우, 흔히 말하는 위음성 뿐만 아니라 충수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수염으로 진단이 되는 위양성도 포함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도 시험적으로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복막염으로 발전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향입니다. 보통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나타나면 맹장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측 하복부에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맹장염뿐만 아니라 IBS, IBD, 염증성 장질환, 콘스티페이션, 변비, 펠빅 페인, 골반 통증, 흔히 산부인과적 원인에 의한 골반 통증의 경우에도 우측 복부에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측 복부에 반발 압통이 있는 경우에 의사들은 급성 충수염을 강하게 의심을 하지만 반발 압통이 있다고 해서 또 모두 다 충수염인 것도 아니고 충수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반발 압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환자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는 이 경우예요. 나는 분명히 우측 복부가 아팠고 맹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그렇지 않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결국 맹장이 터졌다. 그래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라는 불만을 가지고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맹장의 진단이 늦어져서 수술이 크게 되었다고 해서 의료소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선 맹장이라는 질병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에요. 맹장으로 진단을 했건 진단을 하지 않았건 간에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차피 맹장염이 있었어서 그걸 놓쳤다. 혹은 초기에 진단을 했다.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맹장염을 초기에 진단했으면 빨리 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초기 진단을 놓치는 바람에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복막염으로 발전해서 내가 더 고생을 했다, 더 많은 수술비가 들었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맹장염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 진단 그 맨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맹장이 터지지 않고 있었다는 장담도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대부분은 요즘은 맹장이 의심되는 경우에 초음파 검사라든지 CT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나 CT에서 맹장을 의심할 만한 저음양한 소견
충수가 많이 부어 있다든지 근처 농양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진단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충수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지켜보기로 했다면 의사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요.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대 손해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소송으로 나아갔을 경우에 의료소송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맹장은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교정이 돼요. 그리고 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과실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정말로 아예 의사가 우측 하복부가 아프다고 했음에도 어떤 이학적 검사도 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이학적 검사의 저명한 증상, 전형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다. 혹은 CT나 MRI를 통해서 검사를 했을 때 급성 충수염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그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급성 충수염의 진단이 늦어져서 이로 인해서 수술을 더 크게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 사고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사 입증한다고 하여도 손해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손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급성 충수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고 그에 따라서 질문도 많은데요. 오늘은 급성 충수염과 의료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